네, 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형 연금,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농지연금이죠. 농지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는 연금 전문가로서 부동산형 연금, 뭐 산지연금이나 주택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도 같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연금의 종류는 제가 이 표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지만, 뭐 공적연금은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납입 기간을 늘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낸 것 대비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고 55세 때까지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떤 투자 상품,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를 운영을 했을 때 가장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연금 부동산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먼저 자격 조건을 갖춰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뭐 의향이 있으시면은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택연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 자체가 1억 정도의 담보 가치로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수익이라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뭐 그 연금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주택연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농지연금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건데 농지의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은 농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내가 보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지연금도 있지만 산지연금은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됐을 때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가장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하고 농지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줍니다. 장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세액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4,5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16.5%, 이상은 13.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한 15% 정도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좀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과 IRP에 함께 납입한 금액이 9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900만 원에 대해서는 16.5% 또는 13.2%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48만 원 또는 118만 원, 약 한 130만 원 정도를 매년 우리가 그 2월 달에 그
세금 조정을 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를 받아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도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 감면의 혜택이 무조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왜냐면 직장이 없어도 가능한 거죠. 퇴직연금은 직장이 있어야만 가입한 거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율이 아까 5,500만 원, 지금 4,500만 원 또는 5,500만 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 정도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투자 대상과 투자 한도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중도 인출도 비교적 자유롭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상품은 중도 인출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인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금은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그 중도 인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IRP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율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투자 대상과 투자 한도에서 위험성 자산가, 주식 같은 경우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만 넣을 수 있고, 안전형 자산은 채권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예금 금리 그 정도의 예금으로 넣는 그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는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도 인출은 법에서 정해진 사유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가 있긴 한데, 개인연금이 조금 더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지금 OECD 국가별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한 10% 정도 되고요. 가까운 일본도 9% 정도는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2%대하고 10%대 또는 8%에서 9%대의 시간이 가면서 이 가치의 상승 폭이 굉장히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2.6%가 되면은 지금 내가 1억을 넣어놓고 30년을 기다리면 2억 정도가 되지만, 2배 정도가 되지만, 예를 들면 한 9% 정도의 상품에 가입을 해놓는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년에 9% 정도씩은 자산이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30년 안에 약 한 11억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이 수익률 1%의 차이를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DP 대비해서 퇴직연금의 적립액의 비중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입니다. 6.5% 밖에 되지 않고요. 퇴직연금이 이렇게까지 적은 이유는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버리고 상가를 운영한다든지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게 뭐 잘 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퇴직연금은 어렵게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는 분명히 연금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50대 연금 현황을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거의 70% 정도 되는 거고, 퇴직연금 10%, 개인연금 1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 현황을 잘 살펴보면 유형별 개인연금을 보게 되면은 보험이 70% 정도가 되고요.
펀드가 22%, 신탁이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험 쪽에 들어가 있는 이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보험은 어떻게 보면 성장과 관련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어느 정도 그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지만 보장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장기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쓰는 거가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그때 보이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꽤 높다면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퇴직할 때쯤에는 굉장히 큰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험 쪽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펀드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와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동료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이 납입액 자체가 작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작지 않는 금액으로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단위의 수익을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복리 효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더 큰,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의 어떤 연금 자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지금 보험이나 안전자산에 너무 예금이나 그런 자산을 벗어나서 가능하면은 미국 중심의 지수 ETF를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노후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아예 중요도가 없어버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